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네이버 밴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을 통해서도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더는 박용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이게 뭐냐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임원도 될 수 없고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이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데 파산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고요. 아직 파산 선고받았다는 말이 없으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인가를 못 받아도 파산 선고받지 않은 상태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4년이 된 자, 자격 취소되고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네, 니은도 결격사유 아니고요. 디귿도 결격사유 아니고요. 리얼에 음주사고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모두 결격사유고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결격사유인데 이거는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 12가지가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이지 개인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한 징역형 선고받고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중소속 될 수 없죠. 임원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도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법인은 분사무소는 둘 수 있죠. 3번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양도 대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권은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X입니다. 자, 정답이 4번인데요. 가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가정답은. 근데 이 신청이 인용되어서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영미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주권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중개사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무등록교육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자격자라도. 다만 업자라는 건 업직업으로 반복하는 걸 업이라고 하죠. 무등록 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4번이 가정답이었지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해설을 보시면 4번이 가정답이었지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중소속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중사무소 안 되고요. 3번 자격증 양도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4번도 입주권도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기억했죠. 변경신고라는 것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고요.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신청이라 하지요.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인데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가능합니다. 거래 가격 변경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하는데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계약 조건이나 기한도 변경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가 불가능하고요. 변경 신청은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변경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자,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3번은 변경 신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거래 지분 변경, 계약의 기한 변경 가능하고요. 면적 변경 가능하고요.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지급일 변경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리고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한 게 거래 지분 비율, 면적은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변경 신고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정 신청은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이렇게 기억했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가능하고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사항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가지 정정이 가능한 정정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신고가.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고요.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게 정정신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